서울에 경기도권에 있다. 근데 지점이 있지만 지점을 주 영업장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회사가 있어요. 그 부채가 500억 이상, 채권자가 300명 이상. 이런 경우에는 딱 큰 기업이잖아요. 그것은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전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석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들이 이 회생업계 거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기업회생 분야라든지 그 업계 추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아주 좋죠. 예. 예. 그 내년 3월 되면은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대전에 회생법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대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 지방법원이잖아요. 지방법원 산하의 그냥 하나의 부로 그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부도 그게 회생부가 아니고 파산부잖아요. 파산부. 네. 네, 파산부가 운영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은 현재 서울에 있고 수원에 있고 부산에 있는데 이 회생법원이 이제는 다른 광역시에도 회생법원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이제 회생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고 나름 전문적으로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법원도 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또 법원도 그렇지만 특수법원이라고 해서 이게 특허법원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법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행정 있고 그다음에 회생법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정법원 있고 이 분야들은 상당히 특수한 분야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판사님들이나 일반적인 변호사님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 분야만 계속 파야만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광주하고 대전하고 그 대구 같은 경우는 회생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 법관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문 법관님 안 계시니까 일반 재판하시던 판사님께서 그냥 이렇게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더 전문화시켜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저희들도 사건을 하다 보면 좀 아시는 판사님들한테 가는 사건하고 잘 모르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판사님들 가는 사건하고 체감상 많은 차이를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적 변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최근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법원 내부적으로 청사 사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회생법원이 이전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일 처리할 때 좀 더 이제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듣기로는 저희에게 좀 좋은 쪽으로 이전을 하신다는 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재판 갈 때 좀 가깝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비를 안 맞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회생법원에 지금 원래 관리위원이 9분 계신데 올해 한 5분이 바뀌었어요. 네. 5분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관리위원 분들이 상당 부분 이 회생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죠. 네. 근데 5분이 바뀌었다는 건 뭘 말씀을 드리냐면 5분이 초보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면 가급적이면 업무 처리가 예전만큼 빠르거나 스무스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오기 시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동안은 예전에 정말 베테랑들이 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절차가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예.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원 한 분이 또 바뀌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회생 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의 관리위원님들이 바뀌시냐 안 바뀌시냐 이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관리위원님들은 업력도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랑 소통할 때도 편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기도 편하고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 업무에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희들 간에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관리위원님들 바뀌는 것을 판사님들 바뀌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좀 쳐다보고 있죠. 예. 그 문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간에도 사실 좀 격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예. 좀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관할이 있다고 하면 서울과 수원을 추천합니다. 왜 그렇죠? 예. 서울과 수원은 회생법원, 가급적이면 서울회생법원이 제일 오래됐고요. 회생법원이라고 된 명칭을 바꾼 제가. 그 다음에 수원회생법원인데, 서울회생법원이 업력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리 노하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사건, 우리나라 큰 사건은 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친기업적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나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서울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경기도권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많고 회생 사건도 엄청 많아요. 수원 관할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수원 판사님이나 그 법원장님도 비롯해서 그 관리위원님들이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일처리도 빠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강제인가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회생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강제인가라는 게 강제로 인가한다는 뜻이에요. 법원에서 재량으로 인가해준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회생 채권자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약간 요즘에 최근에 유동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NPL을 매입한 거죠. NPL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투자자인 거예요, 실질은. 유동회사는 투자자인데, 자기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조건을. 목리를 부리네요, 말하자면. 약간 그런 겁니다.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조건으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해주겠다. 근데 상거래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이 회사를 잘 되고 그래야 향후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거래 채권 다 동의했는데, NPL 채권을 산 유동화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강제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약간 사정을 안 봐주고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한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유동화 회사 돈 벌어줄 목적으로 이 법 조건은 그렇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회사는 법원에서 이건 안 되겠다, 강제적으로 인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하고 수원에서는 강제 인가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얘기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 있던 회생 사건이 어떻게 서울이나 수원 회생 맞습니다. 사건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의도 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하고 수원은 친기업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서 회생 절차가 상당히 원활합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서 이 회사가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된 주요한 이유가 계속기업 가치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계속기업 가치라는 건 향후 10년의 캐시플로우거든요.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추정. 10년 추정을 하는 건데, 그 회사라는 게 저희는 항상 그런 표현을 써요. 내일도 모르는데 10년 후를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10년 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표현을 써요. 과거에 공부 잘했던 사람이 계속 공부 잘하는 거지. 과거에 공부 못했던 사람이 공부 잘하게 되는 거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향후를 추정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거기 파산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 파산부 뭐 운영 스타일이 있고 뭐 기업에 대한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저희들이 폐지된 이후에 선임을 해서 수원에 자진 신청했죠.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매출 추정을 다 받아줬죠. 그래서 결국은 개시결정 잘 나서 지금 회생 계획안 인가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서울이나 수원 관할이 생기면 그쪽으로 넣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전주 쪽도 하고 있는데 전주하고 대구 조금 약간 독특해요. 약간 독특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법원 제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게 그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전주 쪽은 제가 해보니까 관리위원님들보다는 판사님들이 많이 실무를 담당하시는 것 같고요. 도리어 대구 가보니까 대구는 관리위원님 판사님보다는 또 조사위원 쪽에서 많이 상당 부분의 회생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지방법원마다 이게 약간 좀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을 알고서 그 법원에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네. 대표님 말을 들으면 그럼 모든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네. 서울이나 수원회생법원으로 들어오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럼 모두 다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게 원래는 안 그렇죠. 원래 자기 본점 소재지하고 주 영업장 소재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에 있는 데는 지방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주 영업장이 그러니까 서울에 경기도권에 있다. 근데 지점이 있지만 지점을 주 영업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울에도 관할이 생기고 그다음에 대규모 회사가 있어요. 그 부채가 500억 이상, 앤드 채권자가 300명 이상. 이런 경우에는 딱 큰 기업이잖아요. 그것은 서울 회생법원에 관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서울하고 수원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서울 회생법원이 뭐 인근으로 일단은 이전할 계획이고, 저희가 주로 이제 출입을 하는 법원이 서울 회생법원이다 보니 나름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특성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하니 뭐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면 서울 회생법원 쪽으로 사건을 접수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또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방 사건을 많이 하거든요. 제주도 사건도 하고 뭐 광주 사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가 안 해본 사건이 없는데 그 지방 쪽에서는 제가 강제인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원하고 서울은 제가 강제인가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 법원에서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 예. 그러니까 사건은 똑같지만은 그 판단하시는 분이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확 달라지니까 가급적이면 수원하고 서울이 오는 게 좋죠. 예. 그리고 특히 뭐 제가 이런 또 뭐 자랑 아니면 또 자랑한다 보면 저희가 하는 회생 기업 중에 한 분이 회생 징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상 대상자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도 회생 기업인들을 조금 존중해준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보는 이 대표님도 워낙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봐도. 제가 보는 존경스럽게 열심히 일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았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회생 절차 밟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은 회생 절차 밟았다고 해서 과거의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든지 그 과거가 부정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던 부분이 이번에 아마 그 추천 대상자로 올라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돼서 제가 도리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회생 절차에 대해서 벌써 인식이 좀 많이 변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게 아니라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절차다, 상황이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지금 변한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회생을 많이 하지만 회생 일을 하면서 상당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뭐 이렇게 그 대표님도 저한테 이거 저기 김용현 대표님이 들으면 기분 좋아할 것 같아 해서 자기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추천 대상자의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는 거라고 해서 저도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저희들이 회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회생업계 동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